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굉장히 슬픈 사고에 대한 애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주제는요,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만 2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요, 앞으로 만 2년차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구매 후보에 올리시게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연 전세 시세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요, 서울 지역이 마이너스 0.32%, 경기 지역은 마이너스 0.48%, 그리고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 0.54%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전세값이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은 기준금리의 연속된 변화가 만든다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고 전세대출금리가 2% 내외 수준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당연히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이고, 낮은 예금금리에 따라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풍기 현상까지 일어났고, 가격은 수직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0년 7월 31일 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죠. 몇몇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이 두 개 제도 때문에 전세값이 급등을 했다고 말하지만, 현재 이 제도는 유지 중이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 가격은 금리와 연동된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전세시장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른 이중화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시세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는 아랫부분 기존 전세 시세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요.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왔잖아요. 이 만기가 다운 세입자가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릴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월세로 연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임대인들도 전세 보증금 올리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거 선호하다 보니까 최근에 월세 계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시기에 신규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2년 전에 전세로 놓은 임대인은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자금을 빌려서 집 사는데 보탰었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주택을 매수했거나 또는 자금 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2년 전에 예금금리가 1% 안 됐던 시기에 전세로 왔다는 거는 주택을 최근에 연끌해서 매수를 했거나 또는 주택 보유수를 늘리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자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20% 이상 하락한 전세값의 속수무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전체 전세 계약 중에서 역전세에 빠지는 전세 계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0건 중 7건 이상은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는 갱신율이 77.7%나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좀 연식이 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보셔도요, 갱신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아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 집주인들의 제가 볼 때는 80% 정도는요, 이번 역전세란 전세값 하락에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20%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요, 이런 초급매가 1%만 있다 그래도 그 지역 시세는 붕괴된다 말씀드렸어요. 왜? 거래가 적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죠.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이후에 입주한 단지들입니다. 단지 전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했던 2020년 7월 말 이후에 기준금리 0.5% 상황에서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역전세난에 빠질 집주인이 4년차 이상 단지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입주 2년차 되는 상황에서
주변에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트야입니다. 구성남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 아파트는요, 2020년 7월 30일을 정확하게 임대차 3법 시행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던 단지입니다. 당연히 입주 시기의 전세 시세는요, 8억 5천 전후가 나와요. 9억까지 계약 체결된 게 있었네요. 왜냐면은 본격적인 전세가 폭등 시기에 입주를 해서 입주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전세가격이 더 뛰어버려요. 7억대 전세 계약을 맺기 시작했는데 입주 막바지에는 오히려 더 올라버렸다는 거죠. 저희가 서적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요, 입주와 동시에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입주 이후에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티아는 입주할 때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단지죠. 근데 현재 전세 시세 얼마죠? 8억 5천 전후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재 5억 6천에서 5억 7천 수준입니다. 전세값이 35%나 하락을 했어요. 당연히 매매 시세 역시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시세 14억 4,500만 원입니다. 자, 15억까지 바라봤던 이 아파트 현재 얼마일까요? 10억 원의 매물 많이 있습니다. 하락률만 보면 30.7%예요. 자,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는요,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 30%를 찍은 단지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한꺼번에 왔었던 거예요. 자, 산성역 포레스티아가요, 다른 지역 비해서 전세값이 유난히 많이 하락한 이유는요, 첫 번째, 기준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어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악조건이 더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전세 만기 시점에 인근 지역에서 대단지 입주가 있었습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완 2411세대가 입주하면서 역전세를 냈다는 집주인 패닉 매물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근데 성남 지역은 앞으로도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 올해 11월부터 5320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가 또 입주한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만기된 모든 매물이 심각한 역전세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입주 지정기간 2020년 7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는요, 기준금리 0.5% 상황, 얘네들이 만 2년차가 됐던 시기에는 기준금리 2.25에서 2.5% 사이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매매 가격이 30% 단기 폭락을 해버렸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현재 기준금리 3.0%죠. 그리고 11월 달에 3.25 또는 3.5%가 되는데 만 2년차가 되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에는 기준금리가 3.25에서 3.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계약 체결했을 때는 전세대출금리가 2% 초반이었는데 만기 시점엔 전세대출금리가 7%가 되네. 기존에 2억 이상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 연장 못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은 뚝뚝 떨어지겠죠. 모든 전세 매물이 역전세 구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신축 2년차 아파트가 최근에 약세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특히 만 2년차에 입주 물량이 주변에 있다면요, 이제는 고점 대비 30%가 아니라 그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월세 만기되는 매수 대기자분들은요, 이런 만 2년차 아파트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만 2년차 아파트 주변에 입주 물량까지 많다면요, 여러분들은 유력한 매수 후보 지역으로 분류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신축 2년차의 매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비과세 기준 상향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도가액 12억 이하에 해당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과거에는 9억 이하분만 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적지 않았거든요. 세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입주 3년차 지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받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2년차부터 쏟아진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 최근에 잠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똑같이 30% 떨어져도 강남 고가 아파트가 더 많은 금액으로 하락하고 갈아타는 비용이 줄어드네. 이참에 갈아타야겠다.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2년차 아파트는요, 급락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역전세난에 걸린 갭 투자자, 더 크게 폭락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수자들의 매도세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요즘 블로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문의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1기 신도시나 또는 노원구나 강서구 지역의 90년대 주공 아파트 등에 내 집 마련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 관점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반등을 하더라도요, 사업 진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초기 재건축보다, 솔직히 초기도 아니죠, 그냥 재건축 기대감만 있는 단지들이죠, 거기보다 전세 수요가 많은 신축부터 반등할 가능성. 왜냐면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전세 시세가 반응을 할 것이고, 선호도 높은 신축 전세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매매 시세에도 반등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 2년차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서요, 기회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입주 2년차가 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취약한 아파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세자란에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빨리 반등할 지역 단지들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